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나? 하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자, 잠깐. 그거 나이 탓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식탁 위에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신다고요? 계단 오르기가 두려우시다고요?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으시나요? 상처가 잘 낫지 않으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노인의학 전문의 이현성입니다. 80대 중반인 저도 매일 아침 공원을 뛰어다니며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의 비밀을 찾아가는 의사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오신 75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오실 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밥 먹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벅차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석 달 후 다시 오신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면서 선생님, 저 어제 손자랑 축구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드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만 바꾸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것을요. 그런데 잠깐 이 소중한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비밀들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가 바꾸신 건 바로 단백질 섭취 방법이었어요. 아,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만 생각하는데 저는 소화가 안 되고 이가 안 좋아서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단백질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소화하기 쉽고 맛있는 단백질이 정말 많답니다. 두부, 계란, 콩, 생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친숙한 음식들이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마치 좋은 재료는 있는데 요리법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에 한 끼만 단백질을 드시거나 아니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치 작은 그릇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부으면 넘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체력을 10년, 아니 20년 젊게 돌려줄 단백질의 마법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 하나로 계단 5층을 숨 안 차고 올라가는 비법을 손에 쥐실 거예요. 저는 단순히 이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70대에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 80대에 등산을 시작하신 분, 90대에도 정정하게 걸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좋거든요. 자, 준비됐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백질의 진짜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 부족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혹시 단백질? 그거 보디빌더나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세포, 혈관, 심지어 뇌까지 지탱하는 건축 자재예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단백질을 권장량보다 적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이 난 충분히 먹고 있어 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65세부터 근육은 매년 2%씩 사라져요. 10년이면 20%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터리가 매년 2%씩 줄어드는 거랑 비슷해요. 결국엔 전화 한 통화도 못 걸 정도로 맥이 빠지죠.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흐려질 수 있어요. 단백질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붕괴 신호인 거죠. 마치 집에 기둥이 하나씩 빠지는 것과 같아요. 제 환자 중 78세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예전엔 동네 마실도 다니시고 손자들과 놀아주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걸음이 불안해지고 문턱에서도 자꾸 넘어지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제 병원에 오시게 되었죠.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정상보다 25%나 줄어 있었어요. 원인은 매일 밥과 국물 위주로 드시고 고기나 달걀은 거의 안 먹으셨던 거예요. 고기는 기름져서 안 좋다고 하던데요.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단백질 부족의 무서운 결과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도 가끔 먹고 콩도 먹는데 왜 이럴까? 하고 의아해하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두유 마시고 콩 먹으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인 두유나 콩의 흡수율은 50에서 70% 정도지만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 생선, 닭고기는 90%에 달해요. 비유하자면 식물성 단백질은 자전거, 동물성은 고속열차. 같은 거리도 훨씬 빨리, 효율적으로 도착하죠. 물론 식물성 단백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더 효율적인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요. 미국 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어르신들은 근육 손실이 40%나 덜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하루 60g 단백질을 먹어도 저녁에 한 번에 몰아먹으면 대부분 에너지로 태워지거나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비유하자면 한 번에 물 10리터를 들이켜는 셈이에요. 위장이 감당 못하죠.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대략 20에서 30g 정도가 한계예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기.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분은 하루 72g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걸 24g씩 3번 나눠 먹으면 근육이 와.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쑥쑥 흡수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단백질만 먹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요. 단백질이 열쇠라면 탄수화물은 자물쇠를 여는 역할을 해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실천하는 단백질 시간표를 공개할게요. 80대 중반인 저도 이 루틴으로 매일 아침 공원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닌답니다. 제 환자분들 중 95%가 이 방법으로 석 달 안에 체력이 쑥쑥 올라갔다고 감탄했어요. 아침 7시 기상 후 1시간 내 아침을 드세요. 삶은 달걀 2개, 두유 200ml, 찐 고구마 반 개. 아침 단백질은 근육을 깨우는 알람 시계 같은 존재예요.
밤사이 잠든 근육들이 영양분이 들어오네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오전 10시 간식 타임에는 단백질 보충제 반 컵에 당분 3g 이하 무양료인 것으로 선택하시고 아몬드 3알 정도. 공복에 근육을 든든히 지켜줘요. 이때가 중요한 게 점심까지 시간이 긴데 근육이 에너지 부족으로 분해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점심 12시 반에는 연어구이 100g, 된장국, 시금치 나물, 잡곡밥, 항산화제와 단백질의 환상 콤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오후 3시 반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 100g, 삶은 달걀 1개. 뇌와 근육의 에너지 충전. 이 시간대는 오후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인데 단백질로 에너지를 보충해주면 저녁까지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저녁 6시 반에는 닭가슴살 100g, 찐 브로콜리, 두부 반모. 기름기 없이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저녁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은 챙기는 게 포인트예요. 밤 9시에는 선택적으로 고단백 요거트 150ml. 수면 중 근육 손실을 방지해 줍니다. 잠들 때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단백질이 있으면 근육 재생이 훨씬 잘 돼요. 82세 박민수 어르신은 이 시간표를 따른 후 석 달 만에 매일 4km 산책과 계단 6층을 거뜬히 오르셨어요. 예전엔 지팡이 없인 걷지도 못하셨던 분이죠. 지금은 손자들과 축구도 하신답니다.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박사님, 단백질 보충제 꼭 먹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해요. 밥으로 충분히 챙기면 굳이 필요 없지만 아침을 거르거나 빵만 먹는 분들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80세 이순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커피와 빵으로 때우셨는데 근력이 떨어지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어요. 단백질 보충제를 아침에 반 컵 추가하고 점심 저녁에 고단백 반찬을 챙겼더니 한 달 만에 쥐가 사라지고 아침마다 에너지가 샘솟으셨죠.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신장이나 간 질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의사 상담이 필수예요. 보충제 선택할 때는 당분 3g 이하, 합성 향료나 색소 없는 고품질 제품을 고르세요. 섭취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 또는 운동 직후가 효과 짱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진짜 음식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훨씬 좋거든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단백질의 진짜 힘을 아시게 되었죠? 다음에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의 놀라운 힘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체력, 면역력, 심지어 웃음까지 되찾아주는 인생의 연료라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죠.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 시간표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80대 중반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고 제 환자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거든요. 75세에 처음 병원에 오신 김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시던 분이 이제는 손자와 축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단백질의 마법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올바른 방법만 알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첫 주는 정말 간단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아침에 달걀 2개만 드셔보세요. 에이, 달걀 2개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근육들이요? 오늘은 뭔가 다르네? 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둘째 주에는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를 추가해 보세요. 된장찌개에 두부 반모만 넣어도 충분해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계란찜도 좋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부담도 없고 몸도 천천히 적응할 수 있어요.
셋째 주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시간표 전체를 따라 해보세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거울 속 자신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몸은 정직해요.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소홀히 하면 나빠져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몸은 몇 살이 되어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 80이 넘었는데 뭘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90세에도 근육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20대처럼 빨리 늘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아져요. 실제로 제 환자 중 92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처음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가족들도 이제 그만 포기하시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침대에서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6개월 후에는 지팡이로 걸으셨고 1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일상을 분명히 뒤바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달걀 삶아 먹고 며느리와 함께 생선 요리도 해보세요. 건강해지는 과정 자체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단백질로 근육 깨우기. 달걀 2개든 두유 한 잔이든 뭔가 단백질을 드세요. 둘째, 하루 3에서 5번 분할 섭취.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셋째,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세요. 식후 10분만 걸어도 충분해요. 여기서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으셔도 되고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단백질을 먹고 나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단백질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단백질이 몸에서 처리될 때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이 부담스러우시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이틀 열심히 했다가 사흘 쉬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마치 물이 돌을 뚫는 것처럼 작은 노력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80대 중반이지만 지금도 매일 새로운 목표를 세워요. 올해는 손자와 함께 한라산에 올라가는 게 목표거든요. 여러분도 새로운 꿈을 꾸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게 가능해요. 건강한 몸이 있으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단백질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야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의 체력은 단백질로 다시 뛸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내일 아침 달걀 2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3달 후, 6달 후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가요. 자, 지금 시작합시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화이팅!